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건을 하나 좀 볼게요. 시흥시에 있는 건데, 시흥시 월곶동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야영장이에요, 야영장. 야영장인데, 대지평수가 한 3,500평? 넘죠? 3,500평짜리 야영장이 경매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매 물건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건물은 매각 제외. 이 건물인가 봐요. 이 건물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약 3,454평. 그러니까 약 그냥 3,500평이라고 할게요. 좀 복잡한 거 그러니까요. 토지가 3,500평인데 이 토지 3,500평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야영장으로 지금 허가가 났어요. 야영장으로. 야영장으로 허가가 난 물건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먼저 한번 위치를 볼게요. 위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위성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카이브로 보면 여기 이제 뭐 나쁘진 않나요? 보니까 무슨 저수지도 있고, 그죠? 골프장도 있고, 그죠? 뭐 여기 좀 공설묘지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큰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자, 보니까 마전 주유소인가요? 아니, 마전 저수지인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여기가 이제 3,500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야영장이에요. 그때는 이제 야영장 시설을 하기 전에 사진인가 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위치는 저수지도 있고 나쁘진 않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좀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구역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역, 지구, 구역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공익용 산지,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또 여기도 두 필지인가 봐요. 한 필지, 두 필지. 두 필지가 합이 3,500평. 요게 이제 1,490평, 1,500평. 이게 약 한 200평.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익용 산지,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죠? 지금 이 물건을 검토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자, 공익용 산지에서는 뭐 아무것도 공익용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단, 농업인 주택은 가능하다. 농업인 자격이 있으면, 그렇죠.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규제가 가장 센,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에서도 주택을, 농어가 주택을 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업인 외에는 대부분 다 공익용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개발 제한구역, 말 그대로 그린벨트죠. 제가 제 강의 처음에 어려웠던 그린벨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1강부터 아마 쭉 있을 건데 제일 어려웠던 것부터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린벨트 임야 낙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린벨트에서 임야는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허용하는 행위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주민들, 뭐 5년 이상 거주라든가 10년 이상 거주, 또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하물며 뭐 카페까지, 3층 정도의 카페까지 지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주민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주권이죠. 이주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공공이주권, 재이주권 뭐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이주권을 사서 그린벨트 안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임야는 거의 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야영장, 뭐 어린이 놀이터, 뭐 철봉장, 뭐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승마장, 뭐 몇 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 내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게요. 자, 그럼 한번 더 내려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점이 일단 하나 나왔죠. 자, 첫 번째 공익용 산지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죠. 공익용 산지. 두 번째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권 토지는 시흥시청 녹지 민원팀으로부터 제시받은 2019년 7월 1일에 개발 제한구역 허가를 받았나 보네요. 7월 1일에 야영장으로 허가를 받았나 봐요. 자, 야영장으로 허가를 받았다. 야영장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아마 조건이 10년 이상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자, 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야지 이 야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네 번째는 뭐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법정지상권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매각에서 지상해진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건물에 의하여 법정지상 성립여지 있음. 그러면 자, 법정지상권은 제가 뭐라고 했죠?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죠. 저당권 설정했네. 2015년. 이때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죠. 그렇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2015년 5월 7일 이후에 착공이 됐다 그러면 법정지상 성립 안 되죠. 또 이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동일인이 아니다. 그럼 법정지상 성립 아니죠. 이런 경우는 철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보니까 여기 이제 코멘트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현장에서 저기를 만났대요. 여기 나왔네요.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여 채무자겸 소유자 한 땡땡씨를 만나 현황조사를 계획설명을 거부하였음.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죠?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 건축 허가자는 다른 명이래요. 그죠?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긴 한데, 이 건물 허가자는 다른 사람이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가 이것을 허가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이후에 착공했다면 건물 철거로 가는 거고, 그죠? 또는 어차피 이제 동일인이 아니네, 그죠? 동일인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법정이상 성립 안 되죠? 철거해야 되겠네, 떼 부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여기 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벌표 보면요,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놨고 대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농산물 보관도 할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은 원주민들이에요.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원주민 또는 원이상 거주자. 여기 보면 쭉 내려보면 야영장 여기 있네요. 야영장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 아니지만 야영장을 허가된 거예요. 야영장을. 그렇죠? 야영장 그린벨트에서 야영장 허가 난다. 아셨죠? 조건이 뭐죠?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의 거주자의 하나. 그죠? 분명히 이 야영장 허가를 낸 사람은 10년 이상 이 그린벨트 안에서 거주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였을 거예요. 자, 일단은 금융물건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조심할 점이 뭐였죠? 조심할 점이, 자, 3,500평 야영장. 첫 번째, 공익용 산지. 두 번째, 그린벨트. 뭐 여기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문제 없겠죠?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가 저기 이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야영장으로 허가됐잖아요. 그린벨트 안에서 또는 공익용 산지에서 야영장으로 허가됐잖아요. 그린벨트 안에서. 그러면 자,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 시청에다가 이 건물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때려 부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야영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아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원주민,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야영장 허가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야영장이, 그죠? 승계가 되는지 낙찰자한테 요것은 필히 시청에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원상복구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꽝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조건을 갖춰서 낙찰을 받던가요. 그죠? 조건을 갖춰서 뭐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가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명의를 사서 뭐 허가가 취소됐을 때 다시 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이 물건을 조금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한번 더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감정 가격은 25억 8천이에요. 26억 2천이네요. 뭐 위치는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야영장으로 허가난 시흥시 경매 물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